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너에게 오늘 13번째, 14번째 편지네요. 세 번째 챕터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3장 제목이 있네요. 이 14번째 편지의 제목은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는다.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니죠. 부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멍신에게 반년 전쯤인가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니? 지금의 너와는 달리 아빠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단다. 요즘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너와 가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가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누군가는 가난을 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가난하게 살기도 한단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 사람은 원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천성이 있단다. 그래서 가난이 공력이 되기도 해.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다. 한번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외부 환경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사회학자가 통계를 조사했어. 그들은 조사를 통해 여러 결론을 제시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단다. 이 문제에 대해 아빠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줄게.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사회 주류에서 생활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단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오래 쌓이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대부분 자신이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언제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 즉 컴포트 존,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보면 마음이 쉽게 약해지기 때문이야. 유리 멘탈이라는 말도 있잖니.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리 멘탈을 갖고 있을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누군가가 멍청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놀리고 자신을 무시할까봐 늘 걱정한단다.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파는 사람도 분명 가난 때문에 놀림받을까 두려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걸 거야.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놀림받는 것을 두려워해.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지.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고 보호하려 할수록 가난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어. 오래전 상하이에는 두회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단다. 그는 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거나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무시를 당했지만 언젠가 상류층이 되고 말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에 그렇게 되었어.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단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유리멘탈을 이겨냈기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난을 더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멸시를 받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지. 고대 유대인들의 왕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이 사람을 분발하게 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이 가난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또 지혜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고 가난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생의 시험이라고도 말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단다.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의 비웃음을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예전에 피아노 연주가 잘 안 된다며 피아노 선생님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었지. 그때 너는 선생님이 네 연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노력했어. 그 결과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잖니.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란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네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모두 빼고 잘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니?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기 두려워 너의 컴포트 존에 숨어있기만 한다면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네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다.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가난과 마주하게 될 거야. 이럴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면 노력하기를 멈춰버리곤 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란다. 자신의 가난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법이야.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그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서투르고 실수를 하면 남들의 비웃음도 피할 수 없는 법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거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부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가. 네, 오늘 이렇게 14번째 편지 읽어보았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고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쯤이 이렇게 예쁜 엽서도 들어있네요. 책 표지와 같죠?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이쯤 가면 보이네요. 아, 네네. 이렇게 예쁜 엽서도 한 장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친구나 사람들에게 엽서 한 장 써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은 가난을 인정해야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는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쉽지가 않은 것을 해내야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돈에 관해서 이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진정한 부를 얻는다 14번째 편지 이후에 15번째 편지는 낭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문제다. 낭비를 고민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아끼는 것을 고민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좋은 아침 또는 점심 되시길 바래요. 안녕.